그래, 이제 NFT 생태계를 어느 정도 이해했으니까 바로 구매 가자. 어머? 이건 지금 당장 꼭 사야 해. 이 캐릭터도 좀 귀여워 보이고, 뭐야,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땅도 사고 월세도 받는다고? 가상공간에서라도 건물주가 되는 건가? 뭐 게임하면서 돈도 벌어? 걸으면서 돈도 번다고? 아니 그럼 뭐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사면 돈 벌겠네. 야, 돈 버느라 24시간이 모자르겠다. 먼저 들어가는 게 위너잖아. 300만 원 빠르게 메꾸고 다시 한번 돈길 걸어보자. 돈 벌면 일단 집 사고 부동산도 알아봐야겠다. 자동차는 SUV 하나에 스포츠카 하나로. 은채 아나운서 잠깐 침착해봐요. 네? 어휴, 300만 원 수염료 내고 또 못 뺄 뻔했어 또. 이제 NFT가 대충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어디서 사고 팔 수 있는지 다들 대충은 이해하셨잖아요. 근데 살 수 있는 종류도 다 다르고 개수도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제가 아는 거라는 뭐 BAYC? 크립토펑크? 뭐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이런 캐릭터 그림들이라고 하나? 이런 거 말고도 사용되는 곳이 수천만 가지더라고요. 뭐 땅을 살 수도 있다 그러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모습을 살 수도 있다 그러고 그리고 뭐 게임도 할 수 있다 그러네. 그리고 이게 진짜 인터넷 상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현실에서 보상도 해주고 그거를 통해서 수익 실현까지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과 엄청나게 밀접하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NFT가 어떻게 현실에서 쓰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너무 돈 벌려고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 돼. 우리 조금만 더 공부해보자고. 알겠죠? 첫 번째, 우리가 제일 흔히 본 것부터 얘기해 보자고요. 바로 수집용 NFT입니다. 수도 없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원적격이고 제일 뭐 비싼 친구 중 하나니까 이 친구를 설명할게요. 바로 크립토펑크죠. 크립토펑크는 캐나다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맷 홀과 존 와킨슨이라는 사람이 라바레스라는 이름에 뭉쳐서 2017년 실험적으로 만든 첫 NFT 프로젝트인데요. 크립토펑크가 발행될 당시에는 NFT를 찍어낼 수 있는 표준적 기술인 ERC721. 근데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다음에 시험편에서 다뤄보자고. 하여튼 이 어려운 기술이 없었는데 만들어져가지고 시족격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크립토펑크는 무한정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딱 1만 개만 존재한다고 해요. 근데 이 이미지들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알고리즘으로 생성해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술작품으로 보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개는 개발자의 몫으로 나머지 9000개는 일반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포됐다 그래요. 무료? 2017년에 나 뭐 했지? 군대였구나. 잘못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돌아와서 크립토펑크는 초창기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만 거래가 되다가 현재 명성을 얻게 된 뒤에는 소더비 경매나 크리스티 경매 등의 전통적인 미술품 오프라인 경매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후 2022년 3월 11일에는 우리가 자주 듣는 이 원숭이들이죠. 바로 BAYC. 이 NFT를 만든 유가랩스라는 회사에 인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NFT 대장들끼리 통합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업계에서는 상당한 이슈였겠죠? 자, 쉽게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애플하고 삼성이 합친 거야. 그러니까 달나라 했던 한입 베어 물은 사과랄까? 자, 두 번째는 게임입니다. 왜 요즘 P2E나 M2E 이런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Play to Earn, Move to Earn이라는 말인데 움직이면서 돈 벌자, 놀면서 돈 벌자 이런 말인 거예요. 잠깐, 근데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고? 게임은 돈을 쓰는 거 아닌가? 라면서 이런 의구심이 드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반대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일단 P2E의 대표적인 게임인 엑시 인피니티부터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엑시 인피니티는 이 엑시라는 귀여운 몬스터를 메인으로 내세운 게임인데요. 엑시를 구매하고 교배시켜서 더 좋은 엑시를 만드는 게 이 게임의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능력치와 희귀도가 제각각인 엑시로 다른 이용자들과 배틀을 해가지고 레벨업을 하는 게임인 거죠.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이 생태에서 엑시는 물론 토큰과 아이템 모두 NFT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엑시로 배틀 미니게임을 하거나 엑시를 교배시켜서 판매하면은 X 토큰이란 것을 얻게 되는데요. 게임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X 토큰은 실제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을 통해서 얻은 머니를 바로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엑시 인피니티의 제작사는 엑시가 거래되거나 교배할 때 4%의 수수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네요. 게다가 기존 게임 산업이 갖고 있던 문제를 NFT를 통해서 극복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의 게임들은 어때요? 인기가 없어지고 업데이트가 안 되면은 그 게임 내에서 갖고 있던 아이템들은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냥 휴지 조각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엑시 인피니티 게임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NFT화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NFT 시장에서도
꾸준히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 언급한 무브 투어는 무엇인가? 움직이면서 돈을 번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게임인 건데 이 스태프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원리는 엄청 간단해요. 앱을 설치하고 걷거나 뛰시면 됩니다. 하루에 왜 10,000보를 걸으면 포인트를 주는 게임들은 이전에도 있었으니까 특별할 게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다르니까 한번 들어봐요. 괜찮아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앱을 깔고 걸으면 코인을 줍니다. 그런데 이 코인을 받기 위해서는 운동화 NFT를 구매해야 되는데 이 운동화 NFT는 성능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이라고 하네요. 열심히 운동을 하면은 자신만의 운동화 NFT를 만들 수 있는 권리도 생겨요. 왜 그 민팅 있잖아요. 제가 민트 초코 해가지고 설명했던 거, 그 시장에 내걸어 놓는 거 알지? 이상하지?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태계에서 성능이 좋고 희소성이 높은 운동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한다고 하네요. 또 재밌는 건 이 운동화 NFT가 실제 운동화를 엄청나게 잘 반영했다는 건데요. 저희 실제 운동화 쓰면 어떻게 돼요? 많이 신으면 낡게 되어 있죠? 이 운동화 NFT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통해서 성능을 강화시켜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게임과 운동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게임을 좋아하는 청년들 뿐만이 아니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예술입니다. 요즘은 소규모 갤러리도 많이 생겨가지고 저 같은 분들도 많이 그림을 구매해가지고 집에 걸어놓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 방에 그림을 그려놓는 게 아니라 나의 가상 지갑에 그림을 걸어놓을 수 있게 된 거죠. 지난해 세계 미술 경매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이 피카소 그림이란 말이에요. 한 1250억 정도였어요. 뒤를 이어 10위권에는 바스키아, 모네, 잭슨 폴로 이런 사람들이 그림들이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다 우리가 들어본 적 있는 미술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사람이 올라가 있습니다. 바로 파리를 차지한 비플이라는 사람인데요. 비플의 Every Days, The First 5,000 Days라는 그림은 830억 원 정도에 팔렸습니다. 미술계에서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한 번에 스타가 되는 일이 발생한 건데요. 그렇다면 비플에 대해서 우리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비플은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컴퓨터 공학도의 웹 디자이너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는 그림을 배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2007년 5월 1일부터 매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매일 그걸. 이 사람은 주로 사회 문제를 풍자와 해학을 통해서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중요한 이벤트들을 시기적절하게 그려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그린 첫 5,000개의 그림을 NFT화해서 콜렉션으로 만든 그림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Every Days, The First 5,000 Days라는 그림이었던 거죠. 최초 NFT 경매라는 점과 이 어마무시한 가격 때문에 NFT 미술 시장은 큰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블록체인 분석 업체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의 NFT 시장은 410억 달러, 그러니까 약 4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 실물 미술 시장 규모가 500억 달러인 걸 감안하면은 NFT 시장은 현물 시장을 위협할 정도로 거대해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 부동산입니다. 현실은 뭐야? 지금 뭐 집이 문제가 아니라 내 방 하나 구하기 어렵잖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가상세계에서는 뭐 어찌저찌 하다 보면은 내 방이 아니라 내 집, 아니 건물주도 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괜찮아요? 대표적인 회사로는 디센트럴랜드랑 더 샌드박스가 있는데요. 디센트럴의 땅은 딱 9만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땅값이 당연히 비싸겠죠? 샌드박스의 경우에는 16만 6,464개의 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메타버스 부동산 업체에서 51억 원어치의 땅을 구매하기도 했으니까 여기에 땅도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다고 보는 거겠죠? 해당 플랫폼의 인기가 상승하면 그 땅의 가치 또한 상승하겠죠? 반대로 문제는 해당 플랫폼의 인기가 떨어졌을 때예요. 플랫폼의 인기가 떨어지면은 플랫폼 내에 땅의 가치 또한 떨어지잖아요. 한정되어 있는 현실 세계 땅과는 다르게 새로운 플랫폼 속 디지털 부동산은 언제든지 생겨날 수도 있으니까 플랫폼끼리의 경쟁은 불가피한 거죠. 유저들을 잡기 위해서 샌드박스는 게임 홍보 시설들을 메타버스 내에 들여오면서 아이템이라든지 캐릭터를 NFT화해서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자신들이 구축한 생태계를 보다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업계까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마지막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 업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우리가 즐겨 쓰는 그 밈 있잖아요. 그 유행 좀 지났나? 그 무야호 이 아저씨. 이 밈짤이 950만 원에 낙찰되었다는데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아니 근데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950만 원이 아니라 950만 1,0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1,000원 더 높게 비딩을 건 거죠. 여튼 이러한 짤들 말고도 유명 연예인들의 굿즈나 모습들의 소유권을 판매하는 사업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스포츠 쪽에서는 제일 유명한 프로젝트죠. NBA 탑샷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여러분 그 스포츠 스타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이 종이카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거를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수집하고 계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그냥 실물 종이카드가 아니라 NFT화해서 명장면을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보관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NBA 탑샷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실물 카드를 들고 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보관하기도 편리하니까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오늘 저희는 NFT가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밀접해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난 진짜 여기까지 참아온 여러분 칭찬한다. 괜찮아요? 지갑도 만들어보고 돈도 옮겨보고 다들 이런 거 원한 거였잖아. 안쪽에 꽉 매라고. 우린
달러로 갑니다. 아빠이